어느 날 친구랑 전화를 하다가 근황을 묻게 됐어요. 어떻게 지내? 신혼생활은 어때? 재택근무해? 회사는 별일 없고? 그러다가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커리어 고민은 없어? 별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이게 거의 마법의 질문이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고민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제 동년배 중에 커리어 고민은 없어? 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없어!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커리어 고민은 없어? 커리어 고민은 없어? 커리어? 어. 고민은 많지. 항상 그 고민이지. 맨날 남편이랑 그 얘기하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친구가 지금 다니는 직장은 두 번째 회사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유통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최근에 대기업 쇼핑몰로 이직해서 영업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케이스죠. 해야지. 이직은 해야지. 네가 이직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한 말에 좀 빵 터져가지고. 진짜? 아니야, 근데 이직은 해야 돼. 회사가 다 거지 같은 것 같아. 나는 대기업, 이런 좀 큰 기업들의 특징이 한 대리급 정도까지 되더라도 이게 의사결정을 내가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소위 짜치는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 그리고 스스로가 되게 무능하다고 계속 느껴지고. 왜? 나는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아. 나는 이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 좀 더 다들 약간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데 나는 진짜 그냥 영업 관리라고 하면 그냥 잡일 다 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볼 땐 전혀 안 그런데. 그래? 나는 너가 되게 전문성 있는 커리어를 가져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그런가? 근데 관리라는 말이 참 이게 뭔가 명확한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게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나의 전문 분야가 없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스타트업은 의사결정이 좀 유연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많아 보이고. 근데 내가 어제 를 만났거든? 아, 맞아. 또 이직의 대명사 아니야. 뭐랄까, 전문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글을 쓰는 거잖아. 그렇게 느껴지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삐처리된 친구는 3번의 이직을 거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스타트업에서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전 3군데 직장에서 모두 에디터로 일을 했었고요. 이 친구가 지금 회사에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고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본인 생각은 어떨까요?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탄탄대로라고 말을 하지. 왜냐면 에디터 업계에서는 어쨌든 좋은 커리어, 알만한 회사들을 콘텐츠 업계에서는 밟아왔으니까 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내 상황으로 봤을 땐 다음에는 어딜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을까? 같은 건 좀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 여기를 거쳐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어딘가로 가야지? 가 원래 들어갈 때부터 생각이었고, 근데 다음엔 어딜 가지? 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다른 직구는 아예 창업을 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C레벨로 입사하거나 인 것 같더라고. C레벨로 입사하는 뭐라 그래야지? CEO, COO, CTO처럼 약간 잘 모르지만 헤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에디터는 딱히 그 길이 안 보인다, 너가 느끼기에. 그치. 이렇게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왜냐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거 야나두 광고도 아니고 너도 나도 전문성이 없대요. 일단 대기업 다니는 친구 얘기를 끝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음 이직을 한다 그러면 스타트업으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 필요하다면 언제 의향할지. 연봉을 맞춰줄 수 있으시다면. 그게 항상 딜레마지. 연봉과 스타트업의 공존이 불가하다. 그니까. 나는 요즘에는 이제 임신, 출산까지 고민되는 거야. 아, 그치. 또 결혼을 했으니까. 하긴 낳긴 낳을 건데 나는 진짜 회사나 이런 거 고민이 없으면 그냥 바로 낳고 싶어. 지금 당장이라도. 근데 회사가 뭐가 고민이 되는 거야? 아직 이 이직한 회사에서 이제 1년이 채 안 됐는데 여기서 내가 뭔가 자리를 잡지 못해서 내가 돌아왔을 때 이 회사가 나를 반겨줄까라는 것도 좀 걱정이고.
이 친구에게 커리어적으로 부러운 친구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다른 한 친구를 추천받았습니다. 되게 능력자야 지금. 아, 진짜? 컨설팅 회사여가지고 되게 우수한 인재를 하더라고. 그래? 전문성이 있게 들리는데 지금 듣기로는. 엄청 그래 보여.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서 아주 우수한 인재로 커리어가 탄탄하다는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왜 날 지목했지? 나 전혀 커리어 짱짱하지 않은데. 근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가 좀 약간 저 특정적이고 좁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놓여버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처음 컨설팅 업계로 발을 디디게 된 거야? 나는 사실 컨설팅에 관심이 있어서 컨설팅 간 건 아니고 나는 원래는 이 친구는 통상에 관심이 있어서 외무고시를 오래 준비했었대요.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그래도 밥벌이는 해야겠다 싶어서 관련 분야를 찾다가 통상을 다루는 민간 기업인 컨설팅 회사에 취업하게 된 거죠. 어쩌다 보니까 벌써 5년차 컨설턴트로 진짜 5년 차나 됐구나 벌써. 횟수로 하면 5년차? 지난번에 만났을 때 되게 커리어 고민 많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도 계속 이제 통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행위자는 분명히 사적인 주체인데 메커니즘을 만드는 건 또 공적인 주체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냥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좀 그런 한계가 계속 느껴지는 거야. 그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컨설팅 업계가 되게 개인이 되게 힘든? 사실 일반 기업들은 자기네 물건을 팔지만 컨설팅 회사는 정말 컨설턴트를 파는 거거든. 너를?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렇겠다. 그런 걸 파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 팔리는 사람 입장은 좀 힘들지. 계속 뭔가 나의 가치를 끊임없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주는 지식 같은 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지식인 거고 이런 거를 계속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그럼 너는 그 업계를 떠날 생각까지도 해? 아니면 그 업계에서 나는 더 큰 인물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딱 그 시기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좀 더 그러면 내 가치를 더 키워서 그만큼 능력을 또 인정받으면 그만큼의 보상도 확실하게 해주는 업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이고 그런 데를 찾아서 가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딱 하는 시기?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 근데 호황된 이야기지만 다시 대학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외시 준비 계속 할 것 같아? 시험 다시 할 것 같아. 그리고 지금도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그렇게 조급해 하지 말고 1, 2년 정도 더 해볼 걸. 그런 생각도 가끔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또 같이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 상대도 되게 많이 하니까 그런 후회? 아쉬움? 아예 없다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럼 너가 생각했을 때 약간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커리어 고민이 좀 덜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것도 있어? 공무원들? 응? 공무원들? 공무원들? 약간 공기업 공무원 막 좀 그런 쪽은 커리어 고민이 이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거기는 그냥 어쨌든 보장된 하나의 직장은 확실하게 있는 거고 내가 거기서 뭘 실현하느냐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느낌이라면 내 느끼기에는. 근데 사기업이나 특히 이런 좀 경쟁이 치열한 컨설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내 가치를 올려서 더 좋은 곳으로 갈까 이런 걸 계속 고민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디로 전화를 했을까요? 네,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공무원도 커리어 고민을 하나요? 하지. 완전 많이 하지. 약간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 초반에 들어갔을 때 사실 항상 모든 직장이 그렇지만 본인이 생각한 직장이랑 좀 다르잖아. 그렇지, 모든 직장이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처음 회사 들어오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내가 생각한 일이랑 너무 다르고 또 공무원 업무상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이제 일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이제 회의감을 느끼는 친구들은 솔직히 그만둔 친구들도 꽤 있어. 진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조직 생활이 여기는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면이 있기는 있죠. 민간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나가는 친구들도 그게 있고 너무 대단. 어디로 가요? 그럼 그런 친구들 보통? 내 친구 한 명은 그냥 일반 민간 투자회사로 그냥 나갔어. 과기부 이런 데 있다가 아니 투자회사도 개인 경쟁이 치열한 곳 아닌가요? 경쟁이 치열한 컨설팅 업계 직원이 부러워하는 공무원한테 전화했는데 공무원은 또 경쟁이 치열한 민간 기업으로 이직했다니 이게 돌고 도네요. 아까워하지 않아? 본인의 그 시간을? 근데 사실 이거 미련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냥 뭐 이 길에 대해서 되게 내가 그냥 해볼 만큼 해봤고 나랑 안 맞다 이거를 알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도전의식이 있는 애들은 나가는 거고 또 어리고 좀 더 똑똑하고 그리고 약간 도전의식이 있는 애들은 나가고 아니면 그냥 여기에 만족해가지고 그냥 체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아 그러면 다니는 사람은 다 체념한 사람들이야? 이게 무슨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는 그렇게 아. 얘기하지. 약간 우리는 도전을 못한 체념한 이들. 근데 솔직히 난 초반에는 그냥 그 내가 생각했던 일과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업무량도 너무 많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난 워라밸 추구하는 것도 많았는데 업무량도 너무 많고 생각보다 워라밸이 추구가 안 됐어? 그래서 거의 요즘도 막 11시, 12시까지 매일 일하고 뭐 주말 계속 출근하고 그렇게 바쁜 자리들이 꽤 많아. 그리고 근데 월급은 그거에 비해서 솔직히 우린 대기업 월급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 정도 일할 거면 차라리 내가 그냥 변호사 할 걸, 그냥 뭐 전문직 갈 걸. 어차피 이 정도 내가 내 몸을 갈 거면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 변호사 전문직.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나 서연이야. 질문이 진짜 단순해. 변호사도 커리어 고민이 있나요? 커리어 고민 있죠? 어떤 식의 고민을 해? 계속 할 것인가? 변호사를? 그만둘 것인가란 고민도 한다고? 아니 뭐 일을 그냥 하기 싫은 거지. 아 그냥 단순하게 노동이 하기 싫은 거야? 그렇지. 그게 가장 크고. 진짜 하지만 그거는 특이하다.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커리어를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도 하지. 가령 이 안에서 어떤 뭐 전문 분야를 할 것이냐, 뭐 가령 그냥 계속 승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공무원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니면 사내변도 있고, 뭐 국회의원실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그래? 아니면은 뭐 형사 국선 전담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 중에 어떤 걸 해볼까 이런 고민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건 보통 변호사한 지 몇 년 차쯤 결정하냐? 그거를 그냥 처음부터 확고한 걸 가지고 처음부터 그쪽으로 파는 사람도 있고 조금 하면서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한 5년 차를 넘어가서 완전 새로운 걸 하기는 또 쉽지가 않고 하니까 나는 이제 3년 차니까 나는 지금까지는 송무를 했는데 계속 송무를 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해볼지 이런 거는 고민을 하고 있지. 올해가 그런 걸 많이 고민할 것 같고. 올해가 고민하는 해일 것 같고. 왜냐면 변호사도 계속 먹고 살려면은 뭔가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는데 그 고민을 계속 하지. 꼭 저연차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변호사는 나중에 개업을 하고 그러잖아. 근데 개업이라는 거는 막 자기가 영업도 하고 막 자기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개업의 길을 갈지 아니면 개업을 안 하면 어딘가에서 좀 안정적인 고용을 받아야 되는데 연차가 높아지면 또 그런 데를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좀 저연차 때 결정을 하는 게 좋지.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변호사라는 게 이미 전문직인데 전문직 안에서도 전문성을 또 고민해야 된다는 거네? 그렇지. 그래 알겠다. 전화 받아줘서 고맙다. 이게 어디 나가는 거야? 뭐야? 팟캐스트야 팟캐스트. 내 목소리가 나가는 건 아니지? 네 목소리 나가지. 아니 그럼 종이를 구하셔야죠 선생님. 방송국 놈들 이거 안 되겠네. 일단 그럼 지금 물어볼게요. 이거 목소리 나가도 괜찮을까요? 아니 프로그램의 기획의 의도와 얘가 변호사 맞긴 맞네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냐면 이런 직종은 커리어 고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직종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 중이야. 고민이 많다고 전해줘. 전문직도 고민이 많다고? 너가 생각할 때 네 주변에 제일 커리어 고민 없을 것 같은 사람 누구야? 커리어 고민 없을 것 같은 사람? 뭐 걔는 이제 꽤 선생님 됐으니까 이제 없지 않나? 내가 그럼 이제 한테 전화할게.
야, 내가 그런 말 했다고는 하지 마라. 아니 근데 아니 뭐 다 들으면 알게 될 거야. 나중에 릴리즈 될 건데. 바로 지목당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친구의 이력을 먼저 설명하자면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다시 수능을 쳐서 교대에 입학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얼마 전 마침내 초등교사에 임용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더욱 커리어 고민이 없을 거라고 여겨져서 지목된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커리어 고민 이제 끝났을 것 같다. 안정감을 찾았을 것 같다. 에 지목당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틀리셨습니다. 완전히 틀렸나요? 네, 완전히 틀리셨습니다. 근데 흔히들 사람들이 교사가 됐다, 임용고시 통과했다 하면은 이제 고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야지? 나는 평생 이 일을 하면 살아가야 되나? 하면서 네, 일어나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직업 평생 원하신 직업 아니었어요? 사람이 늘 옳은 선택만 하고 살지 않잖아요. 커리어 고민 어떤 고민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만두고 싶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너도 알다시피 이 직업은 이직이 별로 쉽지 않잖아. 그 이직이 불가능하죠. 이직이 어디로 이직해? 뭐 이직을 한다면 이제 거의 뭐 그런 쪽밖에 없어. 학원이나 어쨌든 다른 교육계로. 교육계에는 머물고 학원. 싶은 거야? 아니 안 머물고 싶어. 그러니까 교육계를 떠나고 싶은 거야? 근데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지. 맨날 그냥 허황된 꿈을 꾸지. 주식이 대박이 난다든가. 주식하세요, 선생님? 예. 주식이 대박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동요 만든 것들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대박이 나서 이게 저작권 대박이 나서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된다던가 이런 허황된 생각을 매일 하면서. 네. 야, 그럼 이거 지금 커리어 고민이 아니라 너 그냥 일하기 싫은 걸로 들리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저기요. 그러면 정의부터 해주세요. 커리어 고민이 뭐죠? 나의 커리어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자기 개발적인 욕구가 있는가에 관한 고민이었어요. 자기 개발적인 욕구는 이 직업은 내가 자기 개발을 1도 안 해도 정년이 보장돼 있어. 보통 이제 기업이나 다른 조직은 약간 피라미드 구조가 많으니까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그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 막 그냥 일반 사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내가 과연 결혼을 하고 40대까지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근데 교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승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범죄만 안 저지르면 되거든. 내가 정말 심지어 범죄도 성범죄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네요. 내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내가 잘리긴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자기 개발을 사실 안 해도 그냥 그러니까 압박감이 들진 않는다는 거네. 회사원들처럼. 내가 뭐 막 자격증을 더 따거나 내가 무슨 승진 시험을 더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내가 성과를 내야 된다거나 이런 압박은 한 개도 없어. 그냥 그 해만 잘 버티면 돼. 특징이 있다. 이 기업 다니는 애들은 내가 언젠간 잘릴 거라는 가정하에 회사가 나한테 해고장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데로. 그때를 대비해서 네가 날 잘라? 난 더 좋은 데 갈 거야. 이러고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 같아. 맞아. 그런가 보다. 어떤 공무원과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공무원은 남아있는 사람은 다 체념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안분지족이라는 표현을 썼던가. 아무튼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던데 교사는 또 딱히 그런 느낌은 아니지. 체념했다는 게 그냥 갈 데가 없어서 눌러 앉았다 이런 거야? 딴 데로 도전할 용기가 없다? 교사도 비슷한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그 교사 커뮤니티가 있어. 근데 이제 그런데 보면은 사실 다 되게 힘들지만 이직이 불가능함으로 남아 있는다. 저도 시간을 돌려서 교대를 안 가고 싶어요. 이런 글도 엄청 많고. 그럼 시간을 돌려서 다시 일반 대학교를 졸업한 시점이 왔어. 교대를 갈 수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저는 로스쿨 갈 것 같습니다. 다시 변호사야? 왜? 전문 직장이야. 전문 직장이야? 전문 직장이야. 그 변호사도 고민이 많대. 변호사도 고민이 많겠지. 근데 교사의 고민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아. 왜 변호사의 고민은 뭘 것 같고 교사의 고민은 뭐길래? 변호사의 고민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변호사가 너무 많다. 나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뭐 이런 게 고민 아니야? 근데 교사의 고민은 어떤데? 교사의 고민은 그런 거지.
오늘도 애들이 숙제를 안 해왔네. 빡치네. 얘네를 어떻게 해야 숙제를 많이 하게 하지? 근데 사실 그 숙제라는 게 되게 별것도 아니거든. 막 그러니까- 색종이 접기 막 이런 거야? 그 정도는 그 정도 아니란다? 네. 네, 죄송해요. 삐기하기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되게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내가 하는 일에 되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아, 의미가 없다고? 사실 내가 지금 한 모든 인터뷰 중에서 나는 교육자가 제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나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 음. 근데 그냥 매일매일 부닥치고 애들이랑 처리하는 그 일들이 너무 다 사소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런 거지. 너 지금 이거 색칠했어? 색칠 왜 안 했어? 너 이거 귀여워. 너 이거 지금 너 풀 안 가져왔어? 왜 풀 안 가져왔어? 약간 이런 걸로 내가 하루에 애들이랑 수백번 이런 대화를 하잖아.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정말 의미 없고 사소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진을 빼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 스스로. 아이고. 솔직히 풀을 오늘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가 인생에 중요하진 않잖아. 아, 근데 잘 그거는 봐야 되는 풀은 단계들이 상징인 있는데. 거고 어쨌든 너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되게 중요한 삶의 가르침을 네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애들한테. 우리가 하는 일이 되게 장기적으로 보면 너 말대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단기간에 성과가 이렇게 보이는 일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지쳤구나. 몰라, 나는 그냥 다 시간을 돌려서 나는 이과에 가고 싶어, 서연아. 아, 이과. 다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네. 이건 대학교. 이과. 그래, 이과. 이과에 가서 뭘 하고 싶은데? 기술을 배워야 된다. 기술?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 돼. 어떤 기술?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정말 공대를 가서 내가 그쪽 부분에 기술과 전문 지식이 있으면 문과생들의 최대 그 난관이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배운 내 전문 지식이랄 게 내 먹고 사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 거? 그게 사실 되게 큰 문제인 거잖아. 그런 학문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럼 약간 너가 얘기하는 이과는 막 천문학과 이런 건 아니고 또 그런 순수과학은 안 돼. 화학공학이나 뭐 컴퓨터공학 이런 건가? 공대를 가야지, 공대를. 공대, 오케이. 내가 공대생한테 그럼 이제 전화해볼게. 알겠어. 그래서 저는 공대 나온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 그래도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근황도 궁금했는데 잘 됐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잠깐 질문을 하나 하려고 전화했어요. 나한테? 공대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전공은 화학공학과? 맞어요. 그때 취업 엄청 잘 되던 거 아니에요? 완전 전화기가 세상을 휩쓸던? 그렇죠. 지금도 아마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는 잘 되는 걸로? 나 잘 몰라. 있는데, 진짜 네. 문과, 뼈문과라 그러는데 화공이 반도체 쪽인 거야? 반도체 메인은 아닌데 반도체도 많이 가고요. 그런 전기, 배터리 쪽? 배터리. 화학이나 뭐 이런 데도 그런 2차 쪽도 많이 전지 가고. 뭐 이런 건가? 네. 그런 데도 많이 가고. 골고루 공장이 있는 곳에 골고루 가는 편인데 바이오 쪽도 많이 가고. 진짜 다 갈 수 있구나. 문과랑은 완전 다르긴 하네, 확실히. 그치? 문과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문과는 대신 다 갈 수 있잖아. 막 뭐 경영지원이나 뭐 그런 제너럴리스트의 업무로서. 그래? 또 이과에선 그렇게 보나? 그래도 너 솔직히 문과 갈 걸 하고 후회해 본 적은 없지? 문과 갈 거라고 후회는 안 했었는데 대신 나는 후회하는 거는 학교 다닐 때 좀 복수 전공 좀 할 걸. 무슨 과를? 뭔가 경영이나 아니면 지금 결국엔 전공이 싫어해서 탈 전공을 했는데. 탈 전공을 했다고요?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대를 나오긴 했는데 기술이 너무 싫어서 탈 전공을 하고 문과생들이랑 같이 대기업의 기획 파트로 취업을 했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스타트업으로 이직했다고 합니다. 스펙타클하죠? 이직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예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스타트업을 경험해보고 싶다?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으로 옮기신 게 몇 살이에요? 29. 스타트업으로 옮기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배우는 것도 많고 하긴 하는데 과연 내가 회사라는 곳을 만약에 나이 들어서 벗어났을 때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고. 나 자신의 쓸모? 지금 이 친구가 퇴근길 지하철이라서 통화 음질이 썩 좋지가 않아요. 제가 대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에서는 큰 조직의 톱니바퀴로 굴러갈 수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내가 회사를 벗어나 혼자서 동떨어져 나왔을 때에도
잘 작동할 수 있는 톱니바퀴이고 싶었대요. 그래서 생존형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스타트업으로의 이직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또 1살, 2살 더 먹으면은 그러니까 거기를 그치. 벗어나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종의 모험을 한 거네. 그치. 도박이죠, 어떻게 보면. 도박이에요? 그래, 지금 다닌 지 얼마나 됐지, 스타트업? 인생을 베팅 6개월 정도 어떻게 다녔죠. 베팅의 결과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얻은 것도 많고 대신 잃은 것도 없지 않다라는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얻은 것은 진짜로 정말로 생존형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많은 걸 경험하고 있고 확실히 뭐 대기업에서 1년 배울 거를 여기서는 2, 3개월 만에 뭔가 진짜 밀도 있게 배우는 느낌? 개개인의 업무 로드가 좀 많으니까. 응.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너무 것도 좋다. 이렇게 하는 이제는 뭐라도 할 수 있겠다. 뭔가 그냥 이런 야씨 내가 이것도 했는데 이제 다 하겠다 약간 이런 거. 대신 잃어버린 건 그 안정적인 게 생각보다 큰 부분이었구나를 좀 느끼지. 그런 좀만 더 대기업. 얘기해 줄 수 있어? 어떤 안정감? 어떻게 보면 여자여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결혼을 하고 만약에 애를 낳고 싶었어. 낳고 싶어지게 되면 사실 이 스타트업은 뭔가 스타트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내가 다니는 데는 아직 좀 초기여서 뭔가 그렇게 뭐 출산을 하고 뭐 휴가를 쓴다거나 그게 이런 것도 보장되지 좀 않는구나.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그 이유가 걱정되는 거지. 이 경단녀가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대기업이 확실히 그런 고민 없이 물론 이제 대기업 내에서도 이제 그 내에서 어떻게 살아남지에 대한 고민은 다들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를 하면서 맞아. 그 이런 생각으로 삶을, 못 옮기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 나 질문. 다시 대기업으로 돌아갈 생각 있어? 당장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지금 다니는 회사를 키우고 싶다. 내 생각은 있고 같이 대기업, 성장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럼 나 또 질문이 있어요.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그 안정감이랑 연봉이다? 연봉에 대해서 팁을 좀 준다면? 요즘에 스타트업도 근데 잘 맞춰주는 편이긴 한데 대신 이제 대기업에서 주는 뭐 그런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이제 기본 연봉으로 돌아가는 어차피 나는 성과급이 막 많이 나오는 회사가 아니었어가지고 큰 상관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큰 분 사람들은 좀 너무 많이 깎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뭔가 자기가 협상하기 나름인 것 같고. 협상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어요? 우선 면접을 잘 봐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그걸 옮기고 싶은 회사에서 여기 이 사람이랑 일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어찌됐건 이제 너무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맞춰주는 것 같고 어느 정도는. 혹시 원하는 연봉을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편이 나요?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하고 깎이더라도 뭔가 협상하면서 줄어들더라도 하는 게 낫다. 하는 게 낫다. 개인적으로는. 미련을 남기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가지고. 오케이. 그게 너가 어쩌면 연봉을 지키고 갈 수 있었던 꿀팁일 수도 있겠다. 나는 합리적으로 질렀기 때문에. 갑자기 얻어 걸려서 스타트업 연봉 협상 꿀팁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 뿐이니까요. 너무 신뢰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하던 일을 마저 해볼게요. 기억하시죠? 우리 초등학교 교사가 기술을 배워야 된다.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지. 해서 공대 나와서 기술 써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었죠. 요즘 가장 핫하다는 대기업에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땡? 그런가요? 초록장? 네네. 직군이 뭐죠? 저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네이땡에서 개발자면 거의 커리어 끝판왕 아닙니까? 커리어적으로는 그런데 더 높은 곳이 원체 있다 보니. 네이버보다 더 높은 곳이 있어? 네이버보다 높으면 보통 이제 그런데 외국계나 아니면은 요새는 쿠팡을 더 많이 쳐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작은 기업이라도 뭐 토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 연봉은 더 높다고들 하니까 뭐 네이버 나는 절대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은 여기에서 계속 내가 성장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한 회사에 계속 남아 있다 보면 결국은 하던 것만 계속 하게 되는 수밖에 없거든. 그냥 뭐 PD로 예를 들자면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계속 이 선순환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는 프로그램들의 유지 보수만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
능숙해지긴 하겠지만 쉽게 말해 고인물이 되는 거니까 회사에서 나를 내치려고 했을 때 언제든지 오케이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싶구나. 그러니까 만약 회사에서 내가 예상하는 대우보다 연봉이 안 올랐거나 인센티브가 안 나왔거나 평가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나는 얼마든지 내 시장에서의 가치를 내가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럼 이직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과불 관계가 아니라 사실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계속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인 거지. 그러면 옛날에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회사에 충성하는 직원 이런 느낌은 아닌 거네? 전혀 개발자 사이에서는 그런 직원 절대 없고 약간 해준 그 대우는 결국은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올리는 거고 내 몸값은 내가 챙기는 거고 뭐 그런. 그렇군. 그러니까 언제든 지금 회사보다 대우를 더 많이 해주면 옮길 수 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게 갈 수 기본 있고. 마인드셋이구나. 그래서 그게 뭐 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복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정해주거나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나의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돈을 포함한 다른 것들까지도. 개발자들의 커리어 고민은 어떤 거야? 일단 내가 하는 고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이 범용적이지 않다. 범용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특별한 경우에 쓰이는 기술들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웹 서비스를 그러니까 웹 페이지를 만든다던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건 수요가 엄청 많아서 모두가 쓰니까. 이직이 되게 쉽고 뭐 스타트업 같은 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뽑으려고 하고 갈 곳이 많지만 내가 쓰고 있는 기술은 사실 되게 지역적이어서 여기서 다른 스타트업 이런 데 가기가 쉽지 않다. 오케이. 큰 도움이 됐어요. 범용성 있는 기술. 마침 제 사촌이 앱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얘가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범용성이 떨어진다고? 아무래도 모바일이나 웹 쪽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기회는 많을 것 같거든? 근데 뭔가 그만큼 하는 사람도 많고 나는 반대로 그게 좀 더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웹이랑 모바일이. 너가 하는 일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 다른 뭔가 이제 브라우저나 뭐 진짜 검색 엔진 막 이런 거 개발하는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광범위하니까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 반대로 얘기하네, 완전히 둘이. 나는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아무래도 뭔가 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진짜 좀 두각을 나타내거나 좀 뛰어나 보이려면 진짜 다룰 줄 아는 게 엄청 많아야 되던가 엄청 깊숙이 알아야 되던가 아니면 내가 웹 쪽, 모바일 쪽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섭렵해서 내가 좀 여러 분야를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나 오히려 너무 범용성이 그러니까 넓은 분야이기 때문에 한계가 더 있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직장은 많겠지. 확실히 그만큼 구하는 곳도 많으니. 근데 이제 전문성이 고민되는 거야? 나는 그런 것 같아. 나는 뭐 진짜 뭐 브라우저 그 검색 엔진도 그런 것 같은데 막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에 비해선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치.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 개발자는 자신의 좁은 범용성을 고민하고 범용성 넓은 기술을 갖고 있는 개발자는 본인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둘은 그냥 서로 부러워하게 두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약간 돌고 도는 거에 조금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다루는 사람이 부럽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데이터 개발하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데이터 개발이 뭔가요? 데이터 개발은 회사 내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이제 배치를 하고 그 구조를 설계하고 뭐 그 데이터들을 이제 불러오는 그런 작업을 좀 효율적이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 아니야. 전문적인 일인 거지? 그럼요. 그래. 그래, 전문적인 일을 하는 당신은 어떤 커리어 고민을 하나요? 개발자라는 게 그런 완전 최신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기술이 한 번 배워놓고 끝이 아니구나. 그치.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인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젊을 때는 괜찮아. 젊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도 나이가 들고 할 텐데 그러네.
그치. 그렇게 계속해서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 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뭐랬더라? 데이터 분석, 개발이요. 네. 뭐, 그것도 계속 새로운 게 막 나와요? 그쵸.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새로운 언어가 나오고,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죠. 그럼 계속 공부하고 계세요? 그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업무 외적으로? 그치. 그럼 공부 안 하면 커리어 끝나는 거네? 커리어가 끝나는 게 조금 빠른 시기일 수 있죠. 근데 진짜 어떡하냐? 만약에 막 할머니 됐는데 계속 개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이제 그런 정년이 보장된 기업에 다니는 친구를 만났단 말이야. 이제 그 친구는 원래 회계사를 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그때 그런 고민을 했다 하더라고. 회계사도 약간 전문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회사에 보면은 뭐 많아봤자 40대? 뭐 이렇게 되니까 자기도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갈 자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년 보장된 회사로 가셔야 돼요? 아니면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관리자로 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술 네. 배워도 그게 답은 아니다. 계속 배워야 된다. 아, 그쵸. 그리고 어린애들이 그건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래? 당연하지. 지금 애들은 이제 스마트폰이 되게 당연시된 세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들은 그걸 가지고 무언가 하는 거에 더 능숙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걔들도 언젠가는 또 밀려날 거 아니야. 뭐 기술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아니, 저는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공무원이시잖아요. 아, 그래요? 언니한테 얘기한 적 없나? 두 분 다 교사랑 장학반인가 장학생 같은 그러시거든? 그런데 두 분이 젊으셨을 때는 어땠는지 사실 확언을 할 수 없지만 지금은 되게 만족스러워 하신단 말이에요. 역시 정년이 있는 삶이 최고인가? 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지금 네 전에 얘기한 사람이 교사라니까? 그러면은 기술 배우는 게 답이 아니네. 아니,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지? 정년 보장된 분이 기술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기술 배운 분은 정년 보장된 데로 가야 된다고 하면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어디로 가시죠? 다들 자기 일에 불만이 많네. 와, 일부러 이렇게 연출하려고 해도 못하겠다. 교사랑 공무원은 만나봤으니까 말고요. 공공기관 직원한테 전화를 해보려고요. 정년은 보장되지만 공무원이랑 다르게 정부 직속은 아니고 정부의 투자, 출자 혹은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다니는 친구입니다. 여보세요? 정년이 보장된 회사에 다니고 계시죠? 존댓말로 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편하게 해.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계시죠? 그치. 정년 몇 세요? 60. 와, 만 60. 대박이다. 어때? 정년 보장이니까, 그래도 정년까지는 먹고 살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겠다. 굶지는 않아도 되겠다. 회사가 없어질까 봐 걱정되거나 그러진 않아? 원래는, 근데 이거 너무 진지한데? 뭐 얘기해봐. 원래는 그런 걱정을 하나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한 정치인이 급발진해가지고 공공기관 하나를 없애버린 일이 있었대요. 직원들은 고용승계 없이 해고된 거죠. 그 일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남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 회사도 이거 정년까지 버티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정치 때문에 회사가 없어질 상상을 한다니 새롭네요. 정치인 한 명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아직은 뭐, 그래도 없어질 것 같진 않고. 그러면은 커리어 고민은 따로 없어요? 커리어 고민 있기는 한데, 이게 20대 후반까지는 이제 이직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봤는데, 지금은 이직보다는 전직은 이제 직업을 바꾸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원래는 재작년부터 작년 초까지 막 웹툰 학원 다녔었어. 그래가지고 그림도 배워보고 요새 이제 뭐 작업하는데 쓴다는 그런 건축 관련된 프로그램도 배워보고 그랬는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학원 다니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아가지고 지금은 쉬고 있는데. 그럼 그때는 작가로 데뷔하려고 했던 거야? 그치. 부업으로? 아니, 웹툰 플랫폼에 정식으로 연재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면은 전업으로 하려고 진짜? 생각은 했었지. 이제 그건 정년이 없잖아. 완전한 프리랜서의 삶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프리랜서의 삶을 또 안 겪어봤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불안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사실 이제 큰 걱정 없이 그냥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생각하는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전직을 한다면은 흥미나 뭐 적성에 안 맞는 일을 돈 많이 번다고 찾기에는 굳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 흥미나 적성이랑 관련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느낌? 막 네이버 웹툰 이런 데 입사하는 게 아니고? 아, 그치. 그 회사원이라는 그런 거는 이제 같으니까. 와, 근데 완전 저 끝에서 저 끝으로 가는 느낌인데? 60세 정년 보장이 된 세계에서 프리랜서 웹툰 작가로 간다는 건? 근데 프리랜서가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정년 넘어서까지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나? 자기만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공공기관은 이제 정년 이후에 뭘 해야 될지가 이제 불분명한 그런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세대는 막 평생 직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 뭐 안 그만두고 계속 다니더라도. 그래서 뭐 정년에 대한 그런 생각은 크게 뭐 없는 것 같긴 해. 의미 부여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치. 배부른 소린가? 아니, 지금 정년 보장이 되는 직종에 다니는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인 걸 알면서 다 하지. 그럼 지금도 전직 준비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 지금은 회사 일이 좀 바빠가지고 조금 못하고 있고. 너무 음. 슬프다. 근데 이제 다시 하긴 해야지. 끝. 끝. 근데 너무 루즈한 것 같은데 내 파트? 근데 되게 신선해가지고 프리랜서를 꿈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아, 이제 그래? 나는 프리랜서를 좀 찾아 떠나가 봐야겠다. 드디어 꼬리가 풀렸네. 이제 프리랜서로 가면 돼? 프리랜서로 가면 돼. 그래서 제가 찾아온 프리랜서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라디오 작가 4년차 두더지 작가요.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이제 프리랜서란 개념이 없이 일을 시작했잖아. 몰라, 나 처음에 느낀 게 아니 중소기업,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게 있더라. 채움 공제? 몇 년을 채우면 얼마를 주는 거야. 근속을 몇 년 하면? 근데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몇 년이야? 2년인가 3년을 일하면. 그냥? 그래서 나는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지. 처음에. 아니 이런 게 있어. 나 그럼 벌써 3년 채웠는데 약간 손해본 기분이었지. 근데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고 그런 거를 그런 현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이제 그만뒀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그러니까 뭐 굳이 돈으로 따지자면 나는 뭐 퇴직금도 없고 만약 내가 일을 하다가 잘렸어. 그러면 실업급여도 없고 나는 없어. 근데 이번에 뭐 생겼다고는 하는데 뭐가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느낌? 그게 항상 조금 불안한 내재되어 불안한 느낌이 있고. 이걸 몰랐어? 작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작가 일을 시작할 땐 그냥 진짜 시켜만 주세요. 하겠습니다. 뭐든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들 시작했을걸? 아마? 그런 걸 재고 따지고 할 그치. 근데 그런 불안함 빼고는 글쎄 그런 것 같아. 이런 거에 너무 못 견디게 괴로우면 못할걸? 그러니까 그냥 그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해? 아니. 그냥 그건 불안함일 뿐이야? 근데 사실 일하고 있는 지금 작가님들 다 여기 약간 프리랜서 느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진짜 찐 프리랜서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 이거지. 애매하게 걸친 느낌? 그러니까 진짜 찐 프리랜서도 있잖아. 자기 일을 하러 따로 다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궁금한 게 있어? 진짜 얼마나 불안할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프리랜서긴 하지만 그치. 나는 일단 불안감은 그들보다는 훨씬 덜하겠지. 그럼 그 사람들에게 궁금한 점을 한마디로 한다면? 어떻게 버티세요? 이 불안감을? 찐 프리랜서. 그러니까 자신의 일거리를 자신이 구하러 다녀야 되고 자신의 노동이 곧 수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또 가봐야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야금야금 가다가는 다시 이 중간쯤 어딘가에서 돌고 또 돌고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런 불안함의 끝판왕을 찾아서 한 번에 점프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불안함의 끝판왕. 나는 창업가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CEO들? CEO들. 왜냐면 그러니까 약간 창립 멤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 불안한데도 그냥 쭉 지키면서 그 사업을 해 나가잖아.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사실 불안하면 사람들이 다른 걸 해야 되거나 뭔가 방법을 취하거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불안한 그 중심에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미 이건 이미 정해졌고 앞으로만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다. 아니 불안하면 나는 막 이제 이직을 하거나. 그치, 우리 같은 잔잔바리들은 이직을 하지. 그런 거 안 하고 계속 그 불안함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난 좀 신기한 것 같아. 좋은 지적이다. 그럼 너 다음에 바로 CEO를 붙여볼게. 뭔가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해? 우리 세대와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선에서 CEO를 찾았습니다. 불안감이 생겨도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두려움을 뚫고 나가야죠. 이직할 수 없죠. 네. 원더걸스의 멤버이자 솔로 아티스트이자 르 엔터테인먼트의 CEO 유빈 씨입니다. 사실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CEO도 매 순간이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을 하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직원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 네. 하지만 그 불안감을 또 나타내면 또 안 되고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내 불안감까지. 그래서 CEO가 불안함은 훨씬 더 티는 안 내지만 더 많이 느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회사를 차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재작년쯤에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어 가는데 내가 이대로 다른 회사에 가는 것도 어차피 똑같은 위치에서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고 또 계속 머물러 있자니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좀 잃을 수도 있겠지만 도전을 해보자. 내가 평소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하게 됐죠. 이게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지르냐 안 지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두려움은 있지만 내가 이걸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다 싶으면은 저지르는 타입인 것 같아요. 우선 해보고 보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제가 당연히 힘들겠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힘들 때도 있었고 책임감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게 이제 중압감이 많이 느껴지긴 해요. 요즘 창업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해줄 말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최대한 많이 고민해보고 내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고 어디까지 내가 뚫고 나갈 수 있고 최선과 최악의 상황을 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최선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도 많으니까.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이 내가 대표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덮쳐오면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더 불안할 수 있죠. 결국에는 책임감의 문제네요. 자유와 책임, 그리고 불안은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감이 엄청 큰 거죠.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실수를 하면 이게 작게 끝날 게 이제는 그 모든 실수가 다 나의 책임이 되는. 더 크죠. 더 크고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실수도 내가 또 책임도 져야 되고. 유빈 씨가 대표가 되어 희생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인 것 같아요. 뭔가 가끔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필요도 있고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또 시간도 시간이고 내 어떻게 보면 사생활, 내 여가 시간 이런 것도 당연히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때는 나 쉴 거야 이게 없는 거죠. 왜냐면은 계속 연락 올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쉬운 일 없고 좋기만 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막 부자들도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정말 평범한 사람들도 분들도 항상 고민이 있을 거고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애기도 고민이 있고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다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본인한테 가장 나은 선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후회를 해요. 후회는 하지만 그 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한다고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아니잖아요. 멋진 언니를 만나서 저도 모르게 제 고민을 털어놔 버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딱 30이었는데요. 동갑내기 가수와 수다를 떨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30이 됐는데 돌이켜보면 내 커리어 계획은 딱 30까지만이었다. 이 이후의 계획은 세워본 적도 상상해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 친구의 목표는 데뷔였고 저의 목표는 라디오 PD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의 커리어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던 거죠. 이런 마음 이해하시나요? 그럼요. 저도 딱 30 되기 전까지 원더걸스를 딱 하고 원더걸스가 해체된다면 나는 지금 뭐 해야 되지? 왜냐면 제 평생이 원더걸스였잖아요. 그래서 난 뭘 해야 되지? 내가 과연 솔로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막 노래를 잘하는 멤버도 아니었고 이렇게 솔로로서 특출난 멤버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작사 작곡을 막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음악을 관두자니 내가 너무 음악을 사랑을 하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많은 고민을 했죠. 우선 솔로를 해보자. 한번 해보자.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되겠지. 저도 계속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솔로를 해오면서 이제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만료가 됐을 때 아예 이제 음악 쪽을 관두고 다른 걸 하자니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잖아요. 내가 경험해온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어가는 걸 해야겠다. 어느 정도. 저도 똑같이 다 다른 분들이랑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건 다르더라도 내가 여기서 경험한 게 아예 0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커리어를 혹시나 선택하시는 분들도 이 전에 했던 일들이 도움이 되는 일이 언젠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빠질 수 없는 질문이죠. CEO도 커리어 고민을 하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회사의 진로. 그렇죠. 이제 CEO가 되는 순간부터는 나와 회사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이꼴 정거죠. 우리 이런 커리어 고민 언제까지 하게 될까요? 근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가수로 데뷔하는 게 꿈이었잖아요. 데뷔한 게 근데 끝인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커리어를 또 항상 고민을 할 거고 모든 사람이 꿈을 이루면 그 다음 꿈이 있는 거고 또 다음 꿈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끝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과연?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커리어 고민을 끝내보겠습니다. 결론은 이 고민은 안 끝난다. 그러니 너무 스스로 갉아먹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오래오래 고민해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 연장선상에서 약 10번의 퇴사를 거치고 CEO가 된 이나리 대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커리어에 고민 있는 사람들 특히 기대하시고요. 빅리틀 라이프 9회는 여기서 마칠게요.